안녕하세요 여러분. 또다시 정치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많이 했죠. 하다 보니까 또 50분을 꽉 채웠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부터 딱 여기까지만, 정당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모르죠. 또 하다 보면 아시죠? 또 길게 갈지도. 그래도 어제보단 짧겠죠. 지난 시간보다는 짧을 거고요. 예, 최대한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짚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문제점의 해결 방안. 또 우리나라 정당 정치 얘기하다 보면 제가 또 흥분하겠죠. 오늘은 비속어를 안 쓰도록 노력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당 정치는 문제가 많죠. 엄청 많은데 그 문제점이 뭐 이런 거예요. 일단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 정치의 역사가 너무 길어요. 물론 이제 지역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에 기반한 정당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이 너무 많죠. 이 역사가 너무 길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민주당하고 통합당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면 민주당은 여기 역사적으로 그래요. 여기 전라도를 기반으로 한 게 민주당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경상도를 기반으로 한 게 이게 여기가 통합당이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파란색 해야지. 예, 이렇게 요랬던 거죠. 그럼 수도권은 어땠을까요? 수도권은 어땠을까요? 수도권 역시 뭐 전라도에서 이 수도권이 다 서울에 살던 사람들 아니잖아요. 다 경기도에 살던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전체적으로 전라도 출신들은 민주당을 선호하고요. 경상도 출신들은 통합당을 선호하는 형태. 뭐 이런 형태였던 거죠. 물론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제 강남 쪽은 좀 통합당 쪽을, 왜냐면 일반적으로 자산가들을 좀 통합당이 좀 자산가들의 좀 친한 정당이니까요. 그 다음에 요 위쪽은 강북권은 약간 민주당 색깔로 뭐 이랬던 겁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이 지역에 기반한 게 너무 길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도 기반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뭐 크게 뭐 다를 게 없어요. 크게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자, 일단 이게 있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인물 중심의 정당이에요. 제가 요즘 여기가 아파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인물 중심.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그 노선과 색깔이 분명하면 그게 특정 인물에게 기댈 이유가 없죠. 근데 너무 인물 중심의 정당으로 가는 거죠. 인기 있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보면 독재 시대는 빼고요. 독재 시대는 빼고 그 뒤에 보면 예를 들어 민주당 쪽은 이분, 그다음에 이분, 그다음에 누구죠? 이분. 뭐 이런 인물,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이분이라고 부르기 싫지만, 그다음에 누구죠? 이런 사람들에게 기대해 왔던 거죠. 그 전으로 보면 이회창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특정한 인물에 기대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친박이니 친문이니 이때는 용어를 뭐라고 불렀는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뭐 이 사람한테하고 친하네 안 친하네 뭐 이런 거 갖고,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뭉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옆에 붙어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뭐 이런 거에 너무 기대는 이게 모든 정치인들이 이게 또 하나 문제인 거고요. 세 번째 문제는 이렇게 인물 중심의 정당과 지역주의 정에 기반하다 보니 이렇게 하다 보니 정당 민주주의가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이 정당의 운영 자체가 정당 민주주의의 실종입니다. 그것 자체가 실종되어 버린 거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정당 운영의 비민주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기반해서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 온갖 문제점들이 나타나요. 자, 여기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문제점. 자, 정당의 짧은 수명. 자, 정당이 왜 짧은 수명으로 갑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어떤 특정 인물에게 기대어 있다 보니 그 인물의 인기가 사라지면 정당이 변해요. 이름을 바꿔요. 특히 누구냐 하면 특히 우리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되잖아요. 자, 통합당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정치적 위기가 닥치면 이름만 바꿔요. 이름만 바꿉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통합당 그 전에 뭐죠? 통합당 이전에 자유한국당. 그 전에 뭐죠? 새누리당. 그 전에 뭐였죠? 그 전에 뭐죠?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이제 모르겠어요. 이름. 새누리당. 뭐죠? 신한국당. 새누리당. 이전에 또 뭐 하나 있는데? 무슨 당? 뭐 아무튼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죠.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바뀌냐? 요 시절에 이명박 시절이거든요. 요 시절 이명박한테 이 양반이 대통령하고 이 양반이 인기가 좋으니까 이 양반 당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양반이 대통령 할 때 실정을 하고 정치를 잘 못하고 뭐 이렇게 돼서 이 정당의 위기가 닥치니까 다음 인물이었던 이 양반을 중심으로 당이 돌아가면서 이 양반이 그냥 당의 이름을 훅 바꿔버려요. 당의 이름을 훅 바꿔서 새누리당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가죠. 그래서 가다가 이 양반이 이제 탄핵되고 뭐 이러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 당 이거 국민들이 우리 당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또 뭐라 하냐면 갑자기 자유한국당이라고 이름을 또 바꿔요. 그냥 이름을 또 바꿨어요. 사람은 똑같죠. 사람은 똑같은데 이름만 바꿔요. 이름만. 그러니까 누구의 색깔을 지우는 거냐면 이 사람의 색깔을 지우는 거죠. 이 사람의 색깔을 지우는 거예요. 정당이 뭐 이래요. 정당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색깔을 지우는 거로 그냥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또 선거에서 또 패배하고 그러니까 통합당 이렇게 이름을 또 바꾸는 겁니다. 이름만 계속 바뀌어요. 이름만 계속. 제가 왜 이 당만 그러냐? 이 당을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민주당은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명은 계속 유지해요. 앞에다가 뭘 수식어를 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일 뿐이죠. 뭐 새천년 민주당 이럴 때 있었고요. 예, 새천년 민주당일 때 있었고 그냥 민주당이었을 때 있었고 그다음에 공식 명칭은 아닌데 꼬마 민주당 이렇게 부를 때도 있었고 아무튼 이 정당은 앞에 이름은 조금씩 바꾸는데 이 민주당이라는 요 타이틀은 안 버려요. 이건 안 버리니까 제가 크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당도 이름을 계속 바꿔요. 그 중간에 우리 당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제 열린 우리당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잠깐이었고요. 얘도 민주당 계열이에요. 얘는 좀 잠깐이었고 아무튼 그래서 민주당 같은 케이스는 얘네도 이름 바꾸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요 타이틀은 잘 안 바꾸긴 하더라. 근데 얘네는 이름을 너무 빨리빨리 바꾸는 거죠. 그 전에 뭐 공화당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당이
정책 중심으로 가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특정한 그 정치인의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정당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정당 이름을 바꿀 일이 없어요. 사람이 좀 누가 못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미국의 공화당이라는 이름은 안 바꿔요. 그냥 그건 트럼프 잘못인 것 뿐이죠.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화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걔네는 나중에 이런 거죠. 미안해,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어. 그래서 뭐 이렇게 되긴 했는데 우리 정당의 색깔은, 우리 정당의 노선은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 쭉 가는 거 알잖아. 미국 애들은 다 안다고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러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사실 여기 뭐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는 건데, 자, 정책보다는 특정 인물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더라. 정책보다는.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조장되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또 통합당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미안해요. 자꾸 통합당 얘기를 해서. 제가 다시 얘기하자면 이 정당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싫어해요. 이 정당을 싫어하긴 하는데 싫어하는 이유가 오늘 여기서 하는 얘기들이 다 연결되는 거죠. 근데 얘네가 너무 이런데 안 좋은 예시 들기에 너무 좋아요. 얘네가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보여줘서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의 정치적 스펙트럼, 정책적 스펙트럼을 이렇게 놓고 보면 중도, 이쪽에 이제 이쪽에 보통 좌쪽이 이제 진보잖아요. 이쪽을 진보라 그러고, 이쪽을 보통 이제 보수라고 부르는 쪽입니다. 보통 이쪽이 평등 이런 거를 강조하고, 보수 이쪽이 주로 이제 자유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 자유를 조금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물론 개인의 뭐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주로 이제 경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평등도 주로 경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분배를 할 때 좀 더 복지 같은 것에 좀 더 많이 신경 쓰자 하는 쪽이 이쪽인 거고, 이쪽은 복지보다는 성장에 좀 더 신경 쓰자는, 뭐 아무튼 이런 쪽입니다. 이거 뭐 설명하자면 좀 복잡합니다만.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쯤에 통합당이 있어요. 여기쯤에. 조금 더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쯤에, 제가 보기엔 여기쯤에 민주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쯤에 정의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가면 이제 이쪽으로 완전히 가면 여기 진보당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지금 뭐 공화당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죠. 통합당은 사실 이쪽이에요. 이쪽인데 선거 때가 되면 너무 이쪽보다는 이쪽 얘기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이쪽 얘기를 또 해요. 뭐 경제 민주화니, 뭐 요즘에 또 무슨 기본소득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이쪽에서도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원래 자기들의 정치적 색깔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잠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잠깐. 그러니까 정책이 일관성 있는 어떤 정책의 노선을 쭉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꾸 선거 때마다 국민들에게 인기 얻을 만한 얘기를 툭툭 던지고, 근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닌데, 그렇게 보면 뭐 정책을 계속 민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자기네가 공약을 내걸고 하면 또 그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색깔에 안 맞는 옷을 선거 때마다 국민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그냥 툭툭 던지는, 잠깐 자꾸 광대 옷을 입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주로 특정 인물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특정 인물과 지역이 세가 좋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될 때 뭐 당시 이 정당이 무슨 얘기를 해도 굳이 좌쪽에 왼쪽에 있는 복지 정책이나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뽑혔어요. 그때는. 왜냐면 그 사람의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박근혜가 대통령 될 때 이쪽 좌쪽에 있는 얘기를 안 해도 뽑혔어요. 왜냐면 박근혜 인기가 너무 좋았으니까. 대통령 될 때 인기 끝내줬습니다. 박근혜도.
이거 침 튀겼네. 예. 이렇게 끝내줬어요. 그런데 이 인물의 세가 약하면 그때는 이제 정책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이쪽 정책이건 저쪽 정책이건 쟤네 쪽 정책이건 자기네가 평상시에 뭐 니네 공산주의야 뭐 이러고 야 그거 하면 공산주의야 이렇게 얘기하던 것들도 선거 때가만 되면 막 갖고 온다고. 그냥 막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인물의 세력이 약하면. 그러니까 정책으로 하나의 정책을 예쁘게 만들어서 그 정책을 일관성에 끌어가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이 지역 색깔도 이제 많이 없어졌죠. 지역 색깔도 많이 없어져서 아까 다시 이렇게 놓고 보면 여전히 안타깝게도 여전히 경상도 지역은 특히 경북 지역은 여전히 지역 색깔이 엄청 진하지만 이제 이쪽으로 오면 경남 쪽으로 오면 좀 흐려져요. 좀 흐려지고 나머지 이쪽 동네는 사실 다 색깔이 모호해요. 이쪽은 색깔이.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쪽을 갖고 얘기하는데 이쪽의 얘기도 주로 이제 결국엔 또 통합당 얘기네요. 예. 그런 거죠, 뭐. 자꾸 이제 이런 걸 조장하더라. 근데 나머지 이쪽은 여기 제외한 나머지 쪽은 이제 이 부분은 많이 그래도 약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약화되었는데 여기가 문제. 예, 이건 예, 여기가 문제예요. 예. 문제라고 얘기하면 또 심지어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또 누가 저 신고할지도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저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서 얘기한다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고 또 누가 얘기할지도 모르겠네요. 조심해야지.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점점 바뀔 거예요.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불안함은 뭐죠? 사실은 이쪽도 여기 민주당도 사실 이쪽에 기반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많이 약화되었다. 이제 이쪽 동네는 호남 지역은 이제 이런 지역주의에서는 많이 탈피한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죠. 그다음에 정당의 비민주적 운영. 자, 역시 인물 중심이다 보니까 정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 인물이 특정 인물에 인기 있는 인물이 없다 하더라도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정당 지도부가 있잖아요. 이 정당 지도부가 사실상 독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정당 내에서. 그럼 이건 왜 그러느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천이거든요. 정치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정치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자,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선거에 당선되려면 뭘 해야 돼요? 선거에 후보자로 나가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선거의 후보자를 특정 정당에서 레벨을, 얘는 우리 정당이야 라고 라벨을 붙여주는 거를 우리는 공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공천에 있는 공천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 얘네가 주로 행사한단 말이죠. 얘네가.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선거에 나가서 당선돼야 되는데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려면 선거의 후보자가 돼야 되고 이 후보자가 되려면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공천은 누가 주느냐? 정당의 지도부가 공천을 준다. 그럼 나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느냐? 결론은 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당원들이나 자기 정당에 속해 있는 당원들이나 자기들을 뽑아줄 국민의 말을 잘 듣는 것보다 우선은 정당 지도부의 말을 잘 들어야 내가 공천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래서 내가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나갔어. 근데 국민들이 안 뽑아주면 되잖아. 이죠. 국민들이 안 뽑아주면 되잖아. 그러면 얘네가 누굴 봐야 돼? 정당 지도부가 아니라 자기를 뽑아주는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지.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다시 뭘로 귀결돼요? 다시 이거로 귀결되는 거죠.
지역주의에 기반하여 있다 보니 자기에게 유리한 지역의 공천을 받으면, 특히 어쩔 수 없네요. 자꾸 이쪽 얘기를 할 수밖에. 자기가 여기에서 공천을 받으면 뭘 안 해도 거의 다 당선된다고요. 거의 다. 아, 이쪽 얘기만 한다고요? 아니요, 이쪽 얘기도 할 거예요. 이쪽도 민주당 쪽에서 이쪽으로 공천이 되면 크게 신경 안 쓰고 당선될 수 있다고요. 얘네도. 수도권 얘기할까요? 자, 서울 딱 해서 강남, 통합당 쪽에서 이쪽에 공천을 받으면 크게 일을 안 해도 뭘 안 해도 당선된다고요. 통합당 쪽에서 이쪽 받으면. 요 밑에 분당은 조금 그런데, 분당 좌파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쪽도 통합당 쪽에서 이쪽에 공천시키면 거의 그냥 당선된다고요. 거의.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역주의와 지역주의와 결합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 편한 자리 공천 받으면 거의 100% 당선이니까. 그래서 험지 출마라는 표현도 써요. 험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편에게 유리한 곳들이죠.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자기네가 경상북도나 대구 지역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험한 곳이죠. 그런데 가지 않고 자기 편한 데 가서 편하게 당선되려면 자기를 그곳에 편한 지역에 꽂아줄 정당의 지도부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공천을 받아도 엉뚱한 데로 공천을 받고 거기 가서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선거운동을 해도 떨어질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특히 이 당내 민주주의 실현이 중요한데, 특히 이 당내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되냐면 이 공천권을 얘네한테서 뺏어서 여기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가져오면 당내 민주주의도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빈칸에 놔둔 이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상향식 공천이에요. 이거만 제대로 도입하면 얘네 말을 굳이 열심히 들을 필요가 없어요. 상향식 공천만 가져오면. 그러면 상향식 공천이란 무엇이냐? 얘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끊었어요. 예. 자, 혹시나 해서 지금 끊었어요. 여러분, 하향식은 아시죠? 이거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가끔가다 이것조차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자, 상향식이라고 하는 건 정책의 결정 과정이 여기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상향식이라고 얘기하고요. 하향식은 정책의 결정이 여기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걸 하향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 공천을 하는데 정당 지도부라고 하는 이 위에서 너 공천 해줄게 이렇게 내려오면 하향식이죠. 그럼 상향식은 뭐냐? 그럼 정당 지도부가 공천을 안 하면 누가 해? 국민이 하는 거죠. 또는 이 정당의 당원이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비선거를 하면 돼요. 예비선거를 잠깐만 지우고 할게요. 예비선거를 어떻게 예비선거를 하느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A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의 요 동네 여기 지역구에
국회의원을 공천할 거야. 근데 이 공천 받고 싶은 사람이 갑도 있고 을도 있고 병도 있어. 그러면 야 니네 다 일단 출마해. 그래서 여기에서 국민들에게 예비 선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누구를 뽑는 이 A 정당의 후보를 뽑는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후보를 뽑는 예비 선거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구 사람들이 또는 이 지역구에 있는 당원들이 보통은 뭐 당원 몇 퍼센트, 일반 국민 몇 퍼센트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애가 뽑혔어. 그러면 얘를 후보자로 공천 주는 거예요. 이러면 이 후보자들이 이 정치인들이 누구 말을 듣는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지도부의 명령에 그렇게 열심히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 정당 내에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누구를 보고 일을 하니까. 국민을 보고 일을 하니까. 국민을 보고. 그래서 이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지면 당내 민주주의는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고 이게 당내 민주주의가 해결되면 아마 다른 문제점들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거, 자, 정책 중심의 정당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정책 중심의 정당 운영을 하자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인물 중심 하지 말자, 지역 중심 하지 말자, 정책 중심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정당의 이름이 안 바뀌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나라들 있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얘네 미국이란 나라 시작되고서부터 지금까지 쭉 얘네예요. 당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물론 정책은 조금씩 바뀌었었지만 안 바뀌어요, 이름. 그리고 정책적인 그 연속성은 계속 유지돼요. 영국의 보수당, 노동당, 얘네 안 바뀌어요. 얘네 옛날 토리당, 휘그당, 혹시 저 세계사 배운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토리당, 휘그당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얘네 몇백 년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 중심의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이런 정당 민주주의는 조금 멀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정치 의식이 높아져야 됩니다. 국민의 정치 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가보죠. 야, 왜 안 넘어가죠? 페이지가 이상해졌네요. 자, 정당을 통한 이제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돼 가는데요. 금방 끝낼게요. 또 50분 갈라 그래. 우선 당원으로 참여하는 방법, 그다음에 비당원으로 참여하는 방법. 여러분 정당에 가입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가입원서만 하나 써서 보내면 끝나요. 자, 정당 지도부 선출에 참여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정당 지도부가 선출될 때는 우리 당원대회라는 걸 해요. 당원대회라는 걸. 그걸 이제 전당대회라고 보통 얘기해요. 전당대회. 이 전당대회를 열 때 내가 당원으로서 가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에서 보통 뭐 하는 거냐면 정당 지도부를 투표하거든요. 뭐 최고위원, 뭐 당대표, 뭐 이런 사람을 뽑거든요. 이때 본인이 가서 투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당의 정책 위반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어려운 얘기고요.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많이 해봐야 전당대회에 한번 참여하는 수준인 거고요. 거의 없어요. 근데 해야죠. 정당 후보
후보자 또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겁니다. 로겠네요. 정당 후보자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거죠. 이건 그냥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비당원으로 참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정당의 주요 공천 시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수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웃기는 거죠. 이거 상향식 공천할 때나 가능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상향식 공천을 거의 안 합니다. 제 기억에는 상향식 공천을 했던 기억이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제 기억에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민주당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때 이제 열린 우리당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선거를 치르는데 그 선거 치를 때 얘네가 상향식 공천 한번 하려고 열심히 했었어요. 딱 한 번. 근데 그 이후로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사라졌어요. 그 이후로 그 다음 선거 때인가 한 번 정도 더 시도했었는데 그 이후로 안 해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거는 다시 얘기하자면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질 때나 가능한 얘기고요. 다음에 역시 정당 주최 공청회나 집회 같은 거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다 돼요. 이론상으로 다 되는데 진짜로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안 되니까 안 해 보다는 안 돼도 일단 해야 바뀝니다. 안 돼도 일단 해야 바뀌고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이게 나 하나 참여한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안 바뀝니다. 자꾸 해야 바뀌어요. 자꾸 해야. 우리 그 양반 쫓아낼 때도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야, 국민들이 요 정도 시위한다고 이게 되겠어?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시작하니까 어쨌든 바람이 만들어졌고 바람이 만들어지니까 결국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안 해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뭔가 이 정치는 희망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민주화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어쨌든 해냈잖아요. 여기까지 계속 가져왔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쉽진 않아요. 쉽진 않네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서도. 그 다음, 정당을 통한 시민 참여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당 조직의 거대화, 과두제화로 지도부 중심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경향이 되게 크죠. 그러다 보니까 당원으로 참여해도 비당원으로 참여해도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 힘들죠. 이게 한계예요. 그다음에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정당의 여론 조직과 형성 기능도 약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정당 많이 불신하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요겁니다.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예요. 당내 민주주의 실현해야 되겠고요. 당내 민주주의 실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당 정책 결정할 때 국민의 의사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겠고, 해야죠. 정책 중심의 건전한 비판과 경쟁해야 되겠습니다. 비판과 경쟁. 근데 건전한으로 가야죠. 건전한. 극복 방안이요? 그거랑 똑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해요? 국영수를 중심으로 암기 과목 철저히 하시고요. 교과서를 바탕으로 참고서도 참고하세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허무한 얘기입니다. 근데 허무한 얘기, 아주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들이에요.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교과서 왜 교과서겠어요? 그게 기본이니까 교과서인 겁니다. 희망을 못 드리겠네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죠. 걔네가 먼저 바뀌길 바라면 안 돼요. 정당이 먼저 민주화될 거라고 바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국민들이 정당의 민주화를 위해서 계속 참여해야 정당도 바뀝니다. 정당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참여죠. 제가 이 정치 얘기하면서 늘상 얘기하잖아요. 참여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여 없는 민주주의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장 아닌 것 같아도 자꾸 참여해야 돼요. 당장 아닌 것 같아도 계속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요즘 우리 전자민주주의잖아요. 요즘 전자민주주의니까 우리 정당의 홈페이지 같은데 이런데 자꾸 글도 올리고 자꾸 뭐 이런 거 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니네 생각처럼 국민들이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자꾸 보여줘야 돼요. 자꾸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투표. 선거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투표율 낮아지는 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투표율 낮아지는 걸.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열심히 참여하는 걸 정치인들은 결코 바라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정치인들을 폄훼한 것 같은데 사실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방향이건 간에.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어떤 지향점 이런 거는 상관 안 해요. 각자가 생각하는 정치적 지향점이 다 다르죠.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 지향점을 본인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세상에 대한 모습 있잖아요. 난 이런 세상에 살고 싶어라고 하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치 과정에 끊임없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치 과정에 끊임없이 참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당을 통해서 참여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정당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들 중에 당원으로 참여하는 방법과 비당원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자꾸 이렇게 참여해야 사실은 이 참여의 한계, 요 한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예, 오늘 수업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지요. 다음 시간에 보지오라고 하고 싶었는데, 예,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익 집단 하도록 하겠습니다.